자, 하나 넘어가죠. 좀 바꾸죠. 정부 여당은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교수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데, 국정화하면 수험생들 입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깃하게 들리는데요. 맞는 말입니까? 그것은 교과서 하나만을 본다라고 할 경우에 네. 그러니까 역사 공부라고 하는 게 수학도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응용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사도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한 거를 팩트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적 사고를 하기 위한 게 역사의 본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것저것을 봐야 되고 그 역사 공부의 본령인데 예. 한 권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의 모습, 하나의 서술 속에서 그것이 갖춰진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 하나.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변별력을 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교과서가 있으면 어떤 의미를 추적하면서 역사 해석에 대해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쪽 문제를 낼 수가 있지만 하나로 할 경우에는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엽적인 거. 심지어는 그야말로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골탕 먹이는 문제가 나올 상황이 더 많다는 거고. 암기 위주의. 예,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국정화 이전 시절에 가장 나빴던 게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됐던 것이 역사는 외우는 거다. 그리고 점수도 그때 이제 유신 때 많이 줬습니다. 저기 대학 입시에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해가지고 점수를 올린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배운 역사가 이게 역사를 배운 거에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에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되려 혼돈을 겪기도 했고요. 이랬었죠. 역사는 외우는 거 아닙니까? 외우는 것은 기본이겠죠. 근데 예. 뭘 외우느냐 하는 거는 역사의 어떤 틀 속에서 그 역사를 구성해내는 틀 속에서 사실이 선정돼. 그래서 한자로 쓸 때는 사실 일사자 사자하고 역사의 사자하고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그건 맨날 법정에서 싸우는 사실 그런 문제고. 히스토리컬 팩트와. 예. 그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역사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역사의 그 묘미이고 교훈이었는데. 제가 국정교과서 세대라 이렇게 한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외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뉴라이트 학자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서 지금 교육과정 편성에서 반영된 게 근현대사의 비중을 10% 가까이 줄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대사의 과정이 근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술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다가 말 그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사 교과서는 대략 기술, 대강만 기술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과 곧장 연관이 되는데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잘못된 예전의 암기주의 역사 교육, 연대순으로 나열로 돌아가는 거. 이런 문제들이 아마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8종의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연구하고 투자해왔던 출판사들이죠. 장관은 이 국정제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대한 이걸 놓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8개 출판사 거의 공이 저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참고서를 그대로 내놓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심화된 문제나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출제해서 교육을 망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어떤 참고서들이 제기돼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사교육이 훨씬 더 번창하게 될 그런 위험성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화하면은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얘기는 하나만 보고 둘은 일부러 간과한,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그냥 단순한 암기벌레로 만들어버리고 역사를 격화시키는 그런 게 뒤에 깔려 있었군요. 자, 여기서 지난 주말 있었던 집회 현장, 그리고 각계 전문가와 학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정통성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친일 사관이 해방 후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훌륭한 역사학자들과 민주 통일 인사들 통해서 교정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친일 독재 그러한 역사 왜곡
조작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 참으로 선열들 앞에 부끄럽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라는 이름으로 썩어 문드러진 박근혜 정부를 감싸는 반동적인 조작 역사로 꾸미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세상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는 끝났다 다들 그럽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썩었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시민 여러분 썩은 나무도 발로 차야만 무너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보고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생각하라는 거고 음식으로 친다면 넌 맨날 평생 짜장면만 먹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이것저것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또 그래봐야 짜장면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백기환 선생 여전히 목소리에 카랑카랑 힘이 있으시군요. 이 의원님, 방금 동영상 보시고 어떤 소회를 가지셨는지? 썩은 나무도 발로 차야지 쓰러진다는 백기환 선생님이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그 국정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여론조사는 반반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그 바로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고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목소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역시 이 정부가 시도하는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생각하는 바,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 역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동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간의 사고를 국가가 통제해서 하나로 통일시키겠다.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발상인가 하는 것은 러일 전쟁 이후 일본 이 제국주의, 건국주의나 히틀러의 나치, 여실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역사 교과서와 생물 교과서를 국정으로 했어요. 네. 단 두 종류. 예. 네. 생물을 왜 했습니까?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생물학적, 우생학적으로 이 주입시켜서 세뇌를 시켜서 나중에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비극을 인종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반을. 이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 사고를 억제하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알겠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원 교수님은? 네, 지금 아까 마지막에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짜장면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연결시켜서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통제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1960년에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류의 전쟁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범 재판을 했죠. 유럽에서는 누렌베르그 재판을 했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재판을 했습니다. 전범 재판. 예, 전범 재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쿄 재판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에 의해서 전후 처리가 귀결되면서 거의 청산이 안 된 채로 끝났고요. 27명 형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형 6명에 불과했고, 그에 반해서 누렌베르그 재판은 지금까지도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960년에 히틀러 시하에 있었던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전범이 잡혔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 잡혔던 아이히만을 예루살렘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법정에서 전범 재판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독일의 철학자, 독일 출신의 유태인이전 미국에서 활동했던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기록을 보면서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그분의 하신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의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화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말하는 어떠한 그 히틀러의 명령에 어떤 정해진 국가의 사상 통제 속에서 말하기에 무능함, 생각에 무능함, 판단에 무능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가장 가슴 아파하면서 이 상태를 보고 있는 거지. 네. 뭐 정부 역사학 입장, 역사학자들이 반대 서명한 것도 단순하게 뭐 정부의 이것이 아니라 예, 이런 큰 다른 차원의 대단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골이 성연해지네요. 순응한 자가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 중요한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님 아까 주말 집회도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국정화를 실시한 게 1974년에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유신 때. 유신 때 했고 지금 이제 또 시도하겠다는 건데 약 4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40년 전에 국정화를 했을 때, 박정희 정권이 했을 때 거의 반대를 못 했거든요. 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학자들이 몇 명이 나서서 그냥 국정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좀 잘못됐다. 이 정도로 하나 잡지사에 쓴 게 저항이 전부였습니다. 당시는 완전히 철권 통치. 그렇죠. 강혹한 시대니까. 근데 지금 40년 후에 저항하는 양태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아무리 민주화가 좀 퇴행했다, 후퇴했다 할지라도, 좀 민주화의 진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발언할 때, 그 학생들이 발언하는 주체는 내가 교육을 받을 주체다. 주인의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아주 뚜렷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교육을 받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확산되고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저는 우리 사회가 이번 이 국정화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해갖고 상당히 민주화됐고 민주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런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화 시도는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인가. 과거와는 양상이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화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들고 있는 팻말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뭐였죠? 팻말 내용? 대통령님,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일 수 있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들고 있었던 팻말인데요. SNS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그 팻말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까 초등학교 6학년 그 친구를 보고 혹시 또 반대 측에서는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이가 벌써 저러나라고 막 이렇게 역선전을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토론 시작한 지 1시간쯤 됐는데 중반쯤 지나가는데 이제는 그동안 그 우려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강행된 국정화, 그 다음에 그거의 문제점을 얘기해봤고 앞으로는 이제 발행 그리고 발행 이후의 대응책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분노와 결기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얘기를 모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정진우 의원께 여쭙겠는데요.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장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아예 법적 근거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정화 발표되고 나니까 야당은 물론 정의당, 제1야당 황우여 장관 해임한 정도, 그 다음에 예산이나 민생법안 연계, 늘 보아왔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야당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알긴 압니다만, 한편으로 국민들은 좀 답답해 하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 밖엔 없습니까? 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세게 부딪혀서 결국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대비 딱지를 붙여서 고교 역사 교과서 분석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한테는 무차별적으로 동등하게 제공돼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정협의회 자료라고 이제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을 붙인 말이고. 들통이 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오늘 또 이제 이 상임위를 열었는데 몇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한테만 제공한 게 또 드러났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교육부가
국회하고도 논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고 청문회나 이 토론회 한번 올해 제대로 한 것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공론을 이런 형태로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서 야당에서 이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청문회를 지금 오늘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육과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예산 상정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가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건 입법상이라기보다는 장관도 아닌 차관 전결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행정예고예요. 그래서 20일 동안의 예고 기간 동안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듣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실 자체를 널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뒤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요. 혹시 이러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아주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해버리는. 오늘 장관에게 요구했던 자료 중에 또 하나가 교과서 관련된 예산 항목 전체를 내놔라.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또 뭐 도화 일간지의 5단통 광고로 이렇게 쓴 광고 내역이 비용이 어디서 지출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용했다면 전용 항목까지도 내놔라라는 거였는데 물론 교육상임위에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전체는 차단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 돈으로 이렇게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 전체를 국민들께 소상히 좀 알리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지껏 많이 알렸는데 계속 또 알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 수출 이야기 수출이냐 수탈이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교과서가 제가 몇 개만 하면요. 몇 개만 좀 압축해서.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93쪽 교과서 보면요. 일제의병 대토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카메라가 조금 더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의병을 대토벌했다고 하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일본의 관점에서 역사교과서를 써서온 거죠. 학살이 아니고 토벌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일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시각에서 기술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쌀을 수출하는 항구. 이런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중등,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한번 행정조직이라는 게 발동이 돼서 시작하고 굴러가면은 기정사실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20일의 행정예고기간인데 이거야 뭐 금방 지나갈 것이고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법이나 대통령령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그냥 고시로 장관이 고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그 야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한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에 바라는 거는 정말 국정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총선이 반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국정화 철폐, 국정화 무효화를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선전 활동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네트워크 상임대표 맡고 계신 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교과서 국정화가 근데 예견은 되어 왔었던 거 아닙니까? 기어이 지금 고집스럽게 강행해버렸던 것이지 충분히 예견도 해왔고 그래서 계속 반대해왔는데 그렇다면 국정화 강행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에 대응책 같은 것도 함께 좀 준비를 하거나 그렇게 해 오셨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이 국정화는 정부가 칼자루는 뭐 쥐고 있으니까 강행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유권자 아닙니까?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의 목덜미는 저희가 쥐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으로 나가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 표명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2,000명이나 나서갖고 이것이 대중적인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정부가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저희는 이걸 갖고 이제 내년 총선에까지 연결시키는 기본적으로 그런 투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서울 지역에는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예. 국정화 반대가 더 많다고 그래요. 예. 근데 되게 총선에서 서울 지역은 대부분 박빙이거든요. 예. 1,000표, 2,000표 차이로 왔다 그렇죠.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갖고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의 싸움으로 저 교과서 발행제도에서 더 확대시켜갖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싸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견해가 총선으로까지 이끌고 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예.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타결해야 한다. 예. 입법화시키는 으로써 교과서 문제는 지금 장차관 고시사항 정도가 아니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쪽으로 격상시켜 놔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하면 되게 이제 정책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저희가 요구할 게 교과서 국정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갖고 국정화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그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법령상 교과서는 국정 또는 검인정으로 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정이라는 조항을 아예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법, 그런 입법 조치가 그런 입법을 하는 거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유발행제로 한다. 검정 또는 자유발행제로 한다로 그야말로 전환을 이뤄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치 권력의 획득 문제입니다. 그 네 분께서 평소 주장하시는 바나 칼럼이나 글 그리고 논문 같은 데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만 토론이 너무 밋밋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께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모두 다 집필 거부만 할 일이 아니고 다 그냥 양심을 지킨다고 집필을 거부해버리면 쓰겠다고 나설 사람은 빤하니까 안 그래도 우려되는 국정교과서 더 망가지지 않겠느냐. 그러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서 다양성을 최대한 지켜내는, 확보해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내 투쟁 전략입니까? 그런 주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근데 이 국정화가 되면 발행이 이제 그 교육부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되는데 의뢰가 안 올 거죠. 아니, 의뢰 올 수도 있겠죠. 아니죠. 왜냐하면, 역사학자 90%를 좌편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역사학계에서 지금, 두 분 시민운동 관련된 부분 중에 이걸 민주주의 운동, 정치운동까지 확대하는 걸 하는 전략도 잡을 수 있겠지만, 역사학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실무적으로 쉽게 말하면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오랜 세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문가로서 해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90%가 이제 어떤 이념의 칼로 이렇게 매도당하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 의해서 교과서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거는 한쪽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한쪽 부정해야 되는 거죠. 역사학의 90%가 좌편향이다라는 말을 거부하시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저희도 배운 거 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과서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런 거지,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지, 우리는 이러한 원천적으로 안 쓰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90%가, 국사학자의 90%가 좌편향, 이런데, 우리 이 교수님은 그럼 좌편향된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좌와 우의 이념은 상대적인 거죠. 맨 극구에서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것도 좌입니다. 맨 좌에서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것도 우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김무성 대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열에 9명이 좌편향된 사람이면 사학과에는 전부 다 빨간 분들만 계시나 싶었는데. 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정진우 의원께 드리고 혹시 보론하시거나 나머지 견해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의 진보 계열의 시도 교육감들이 대안교재, 보조교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만들어도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되는 건 아니죠?
이 보조 교재나 이 인정 도서는 수업 시간에 보조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이 쓰는 거지 학생들도 원하면 사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네. 인정도서 이제 교과서 발행 체제가 국정제가 있고 검정제가 있고 인정제가 있고 자유발행제가 있는데 요건 인정에 해당한다. 인정제는 장관이 위임을 해서 교육감들이 인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도서는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아마 이것도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육감 권한인데 교육부가 왜 나서죠? 교과에 관한 이 도서 규정에는 국정교과서는 이의 없이 무조건 모든 학교에서 그대로 100%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교재는 또 다른 어떤 명목을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제한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교육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제한하는 겁니까? 재정 편성이나 재정 운영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한두 번 제한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차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회 변화의 다양성에 맞추는 데 있죠. 그래서 교과서도 하나의 길잡이일 뿐이다. 그래서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 관련 소재들은 언제든지 차용에다가 교육의 보조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감들께서 이런 인정도서나 보조교재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 인정도서나 보조교재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제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발행한 다음에 검토해볼 문제이고요. 또 하나 꼭 언급해주고 싶은 것은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외국에 대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우리 역사를 기술하는 가운데서 중국과 관련된 거나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의 역사 속에 기술했을 때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교적으로 해당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은 국가가 시정의 역사적 타당성보다는 외교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들이 곧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제가 잘못된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늘 기술이 바뀔 수 있고 승자의 시각으로 기술이 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갖고 있다. 자기 편에서 미흡하다고 수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역사의 자의적 해석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의원께서 저는 정진우 의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당장 그 국정화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정화로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 중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유력한 대안이 바로 이제 대안교재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과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역시 대안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쓰이는 좋은 대안교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정말 더 많은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교재로 만들려면은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대안교재 개발하는데 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이제 교육감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장 교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역사학계도 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사연구에서도 대안교재 만들겠다고 입장 밝히셨죠? 네, 저희가 이게 근데 이번에 국정제 결정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대응 차원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었죠. 근현대사 교과서에서의 이념성의 논쟁, 그 다음에 뉴라이트 쪽에서의 대안교과서, 그 다음에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점을 비판하고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적인 것으로서 사실의 근거, 사실을 너무 왜곡해서 지금 막 선전을 하고 언론에 내니까 국민들이 역사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닌 역사 연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에 근거한 두툼한 어떠한 그 교재를 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벌써 한 여러 해 됐습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 나온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의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지금 이번에 국정화 결정이 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거를 박차를 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역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우리가 다하는 게 아니겠는가 네. 해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긴 눈으로 우리가 사학사라고 하거든요. 역사 쪽 볼 때 이 국정화 문제가 역사학계 발전에 큰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예,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연구자들이 사실 교과서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논문 쓰기 바쁘지 교과서가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떻게 쓰는지 거의 뭐 제대로 다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이번 계기를 해갖고 우리가 교과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겠고 좋은 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다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각자가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자기가 해야 할 하나의 역사학자로서 이거 임무로까지 생각하게 됐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학계는 큰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국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좋은 일 한 겁니까? 그렇죠. 좋은 일 한 거죠.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는 거죠. 뭔가 각성의 효과가 충분했다. 확실한 것은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판정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각성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정진우 의원님과 이 위원님의 견해 차이가 듣고 보니까 크게 차이 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내외 병행투쟁론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어쨌거나 미리미리 꼼꼼히 공들여서 준비해서 퀄리티 면이나 모든 면에서 국정화 교과서를 압도할 수 있도록 대한교재가 그런가 하면 또 지금은 단계별로 싸워나가는 전선에서 투쟁 목표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지식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교과서 관련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사회 원로분들의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일반인, 학생,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청소년들 길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교과서로. 그래서 정말 자기들의 최대 약점이 친일과 독재 전력이잖아요. 그것까지 바꿔가지고 정말 영구적으로 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좀 다양한 교과서여야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애들이 좀 볼 수 있을 텐데 하나의 교과서와 하나의 의견으로만 공부를 하면 그게 약간 사상적으로든지 아이들한테 좀 주입되는 게 편향된 시각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국정교과서가 한 시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 자식이 그렇게 편향된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분명히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생이건 성인들이건 그리고 이른바 역사학계 전문가들 또는 학자들 또 원로급 활동가들 일반 시민들 들어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생각하는 건 같다는 뜻인데 방금 동영상 VCR 보시고 혹시 말씀 주시고 싶은 거 있다면. 네. 지금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이제 국정화로 바뀌게 됐냐. 그거에 대한 시민들이 이제 친일 독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 문제가 이제 2013년이 이제 교학사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2014년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검정제에서 국빈대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때 뉴욕 타임즈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거론했는데 하나는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과서를 지금 우경화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왜 그럼 두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을까? 뉴욕타임즈가 그걸 진단하기를 아베는 외조부가 전범 아닙니까? 전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이 친일 경력과 독재 경력이 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똑같이 역사를 좀 세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설을 쓴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가 하는 거는 바로 자기 과거 역사를 한번 비틀어 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시민들이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 민주화 역량이 이렇게 성숙됐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왜 청와대에서는 그 NYT 사설에 대해서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청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는 막 발칵 뒤집혔죠. 아,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발칵 뒤집히고 외무부 차관까지 나와갖고 NYT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국내 그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써갖고 NYT에는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던데 그건 이제 호도형했죠, 그러니까. 근데 요 며칠 전에 미국도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NYT는 오바마와의 정상회담 이런 거보다는 한국에서의 교과서 국정화 그거를 훨씬 비중 있게 크게 보도하고 그 뒤에 조그맣게 한편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어디 다니고 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교과서 문제를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어찌 본다면 너무 소모적으로 작은 범위 내에서 몰아가는 게 참으로 밖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한국이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고 G20에 이런 거를 얘기할 때에 한국을 보는 눈은 예전에 1970년대 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그 NYT의 그런 사설이 나오는 거지. 좀 그걸 좀 읽고서는 한국 정부들 외국에서 말하는 건 되게 겁내하거든요. 한국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들어도 외국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제발 그러한 걸 제대로 보는 좀 생각을 좀 가졌으면은 거기에 그것에라도 힘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의지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좀 겁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정 의원님과 이 의원님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은 6개월, 대선은 한 1년 반 정도가 더 남았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결국은 이념전쟁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은 과연 이 이념전쟁에 복무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지 청와대가 워낙 세게 밀어붙이니까 그냥 눈치는 봐야겠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건지 참 궁금하고요. 우선 두 가지를. 오늘 고시의 당사자였던 교육부 차관 김재춘 차관이 경질이 됐어요. 옛날에 썼던 논문 때문일까 혹시? 그런데 저도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양반이 영남대 교수 시절에 쓴 논문에 의하면은 교과서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선택하는 교과서 발행 제도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정부 여당이 이게 이념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국민들은 이걸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민주와 반민주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화 또는 전체주의의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주특기 딱 이야기하라고 하면 색깔론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 전가의 보도처럼 정말 이 농담 삼아서 조자량에 헝칼 쓰듯이 이념 논쟁 불러일으킨다, 색깔론 뒤집어 씌운다 그러는데 처음에 갖고 나온 게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색깔론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재미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나왔던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필진의 61%가 진보 성향 교사 교수다. 그랬는데 2015년 10월 8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국사교과서 현대사 필진 36명 중 31명이 좌파 성향. 조금 올해 한 번만 좀 더 이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숫자만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기사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제목도 똑같네요. 제목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 색깔론에다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게 같이 결합을 시킨 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교육 문제를 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론 플러스 교육, 그것도 가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까이 있는 교과서, 이걸 결합시켜가지고 이념 논쟁화를 시도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민들은 이걸 이념적 대립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만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일 뿐이고 정부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국민의 이 갈등 요소들을 이념성을 결합시켜서 이제는
국정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직 우리 이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이죠. 네. 엊그제입니다. 국무총리께서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 아니냐 그랬더니 저는 한교안 국무총리가 이렇게 국회에 출석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꾸했던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부가 어떻게 저작권을 갖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정도로 저는 국정교과서라는 취지가 무엇인지,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료들이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증거다. 그것이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청와대는 아까 한상건 교수님 말씀처럼 세탁해야 할 그 무엇, 그게 그렇습니다. 필요한 대통령의 확실한 지시에 의해서 네. 영혼 없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준식 위원님께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겉으로는 국정화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하기 싫었다는 게 지금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고요. 오늘부터 뭐 말을 슬쩍 하나 빼던데요. 예. 이미 자기는 뭐 자유발행제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요거 올해 안 갔으면 좋겠다. 올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이미 공천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이른바 정책 결정권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네.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념 문제를 끌어들여서 쓴 데 지나지 않는다. 이념으로 포장한 예. 정치적 야욕이다. 예, 그거를 네. 이제 잘 보여주는 게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열린 범국민 대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들고 나온 손피켓에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예, 자료 화면이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외운 대로 그냥 네, 말씀하시죠. 두 개를 그 학생이 준비를 해왔는데 중학생. 하나는, 예, 중학생인데 하나는 저희는 자편향당 역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보더라도 이 역사교과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미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정진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상식 대 비상식이 문제고 민주주의 대 독재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념 문제로 역사교과서를 바라보려는 이 박근혜 정부의 시도 자체가 저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아주 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들이 항의했을 때 황 총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역사학자들 만나봐도 이건 아니더라. 그런데 권력을 진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진 쪽에서? 네. 이게 황 총리께서 의원들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분도 많이 담대해지셨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예. 황 교수님. 예. 지금 뭐 색깔론이 언제까지 계속돼 왔죠. 그렇지만 이제 새누리당이 계속 이겨온 이유는 정치권끼리 서로 싸웠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니까 뭐 일종의 EJ처럼. 예, 그렇죠. 국민들이 뭐 그놈이 그놈인데 하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색깔론을 같이 쓰더라도 양상이 좀 다른 게 학계와 지금 정치계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계 전체를 지금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학계 전체를 그렇게 색깔론으로 몰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학문과 권력이 싸우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자기네들 논리가 없으니까 학자들은 정치한 논리와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죠. 지적하는 것마다 다 틀린 거고 예.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옛날 자기 정치 동료들한테 썼던 것처럼 네. 그런 낡은 이제 색깔론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뭐 거의 뭐 100점 100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학자들을 뭐 그렇게 다 매도하는 것도 우선 잘못됐을 뿐더러 이미 그것이 시비가 국민들한테 볼 때 아까 중학생부터 시작해갖고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색깔론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역사로 볼 때도 학문과 권력이 싸웠을 때 네. 권력이 학문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뭐 진시황부터 시작해갖고 그 얼마나 큰 분석양위까지 했지만 몇 년 후에 그냥 유교가
그 사회 지배 이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잠깐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잠깐은 이겼겠죠.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민주화가 됐겠죠. 그 당시에 잠깐 이긴 게 지금 더 짧아졌죠, 기간이. 예.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다 지금 이념 전쟁, 이 프레임은 결코 먹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구동성의 일치를 보이셨는데 제가 반론을 하나 좀 반론을 펼 사람이 출연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런 악역을 해야 됩니다. 네, 몇몇 여론조사, 갤럽이나 미디어 리서치, 한길 리서치 이런 데 보면 의외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해요.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물론 이것은 또 어떤 국면에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수치의 변동성은 늘 있습니다만 어느 측이나 보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있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대개 반대가 42에서 46 왔다 갔다 하고 찬성도 43에서 47 왔다 갔다 해요. 통계학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그것은 의미 없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은 해석을 말아야 한다라는 건데 물론 수도권에서는 지역적 편차를 보이긴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이겨야 한다라는 심정적 발언이 강하셔서 이 프레임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혹시 보시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9월 달에 초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한테 좀 열심히 좀 이 문제를 갖고 싸우라고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민주당의 태도는 이건 자신 없다고 여론조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게 국정화 찬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래갖고 상당히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내려간다고 자기 역전이 안 된다고 해서 아주 자신 없어 했어요. 사실 그러고 한 달 동안 싸움이 정치권에서 싸운 건 하나도 거의 없다고 싶다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계나 이런 데서 한 건데. 그렇죠. 지금 이걸 계기로 해갖고 어쨌든 뭐 여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하강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게 주요의가 국정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이제 꺾이는 시초지만 이게 낙폭이 시작되면 저는 더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국정화로 인한 후폭풍을 좀 저쪽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학자들이 참여하고 또 이제 시민운동이 확산될수록 여론이 이쪽으로 좀 도르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 다 같으십니까? 저는 그런 지점은 하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정교과서 제도는요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국가라고 하는 기본적 신뢰가 국민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국가가 지니는 일종의 어떤 신뢰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시면서 공개적인 석상이건 아니건 간에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배우는 역사와 경상도에서 배우는 역사가 달라서야 되겠느냐. 또 지역감정까지 이제 섞습니까?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세계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사는 그럼 유엔의 주도하에 하나의 세계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사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통솔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교과서에 기술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점이어서 바로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왜곡되거나 혹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이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식 민문련 위원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그 첫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첫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이제 교육부에서 의뢰해가지고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그때는 상당히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았던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국정화를 밀고 나가는 상당히 유력한 이제 근거로 쓰였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나중에 이제 문항을 분석한 걸 보면은, 이게 국정교과서라고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단일교과서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이 지문 구성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얼마든지 이제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팽팽하게 나오는데 네. 이게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의 이제 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는 거의 국정화의 내용을 알고 반대를 하는 거고요. 예. 찬성의 경우는 국정화의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단일에 홀렸든지 올바른에 홀렸든지 통합에 홀렸든지 예. 지금 홀려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 그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비춰 봤을 때 네.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사람들이 점점 깨달을 것이고 결국은 여론은 아마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념적 지형에서 항상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이 교과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네. 결국 정부 여당의 편가르기 시도는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내분의 전문가께서 이구동성으로 일치하는 것에 큰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지금 학계가 그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게 총 2,700 어제까지요. 네. 2,729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찬성하는 학자가 102명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 입장평이 2,627명.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은 4% 대 96%입니다. 이렇게 학계가 하나의 입장으로 확실히 학문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나로 확실히 모여진 경우는 사실 아마 해방 이후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학계가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정당성을 갖게 되거든요. 국민들은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할 때 그럼 그것이 이제 확산되고 더 퍼질 때에 저는 여론이 훨씬 더 급격히 호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분가량 네 분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과서 문제는 신이념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좌와 우의 진영 간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그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후면 총선입니다. 결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책으로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 역시 정치의 영역으로 환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